이번 시간은 도형의 이동 단원에 해당하는 대단원 문제 풀어볼 거고요. 168페이지 그리고 169페이지를 봐주시면 됩니다. 먼저 168페이지에 있는 문제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원이 직선 L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다 라고 했죠. 그러면 일단 그림 한번 가볍게 그려보시는 게 좋아요. 비슷한 거는 앞에서도 나오긴 했을 텐데 일단 보죠. 이렇게 일단 원이 있고요. 직선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직선이 있겠죠. 직선 L이 있습니다. 직선도 그냥 이걸로 그려야겠다. 직선이 있고요. 그리고 이 직선에 대해서 원이 대칭이라고 했죠. 그럼 대칭되는 위치에다가 원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될 거예요. 그랬을 때 대칭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거 확인해 주면 되냐면은 요거 선대칭이죠. 선대칭이면은 수직이등분 떠올리시면 되는데 뭘 기준으로 잡냐? 원이 나왔다면은 당연히 원의 중심을 기본으로 잡아주는 편이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원의 중심 잡아주고 원의 중심 잡았을 때 이 원의 중심이 선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 됐다 생각을 하시면요. 요거 두 개 이어주실 수 있겠죠? 자, 요렇게 이어줍시다. 중심과 중심 이어주시면은 바로 요게 문제에 주어진 직선이 이 노란 선을 수직 2등분하게 됩니다. 그쵸? 그랬을 때 원의 중심도 나오죠. 원의 중심의 좌표는 위에 나와 있으니까 여기 3,-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대칭 이동된 거 여기 -5,3이 되겠죠? 그랬을 때 직선 L의 방정식을 구해라. 이게 직선 L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다 나왔어요 이미. 그쵸? 뭐가 나왔냐?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했죠. 그쵸? L이 저 노란색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이다. 그러면은 수직이니까 기울기 나올 거고 2등분이니까 요 중점의 좌표 나올 겁니다. 중점부터 찾죠. 먼저 이 두 원의 중점의 좌표는요. 요거 M이라고 할게요. 중점의 좌표는 이 각각의 좌표 평균 내주면 되죠. 그래서 X좌표의 평균은 -1이고 Y좌표의 평균은 1입니다. 그래서 L 위에 있는 점을 하나 찾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울기에 관한 얘기인데 이 노란색 보시면 얘 기울기가 얼마인지 구하실 수 있죠. 기울기는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으로 구하시면 되는데 기울기가 얼마예요? 구해보시면 -2분의 1이 나오죠. 그쵸? -2분의 1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수직이기 때문에 이 노란색 직선과 직선 L은 수직이기 때문에 기울기의 곱이 -1이 돼요. 그러면 직선 L의 기울기 얼마다? 곱해서 -1이 되려면은 얘는 기울기가 2가 돼야겠죠? 자, 그럼 끝났네요. 우리가 찾는 직선 L은요, 기울기가 2예요. 그쵸? 기울기가 2니까 일단 y는 2x 쓰시면 될 거고, 그리고 -1,1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3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y는 2x 플러스 3이 우리가 찾는 직선 L의 방정식이 되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문제 자체는 원을 대칭 이동시키는 거지만 결국에는 그냥 원의 중심을 대칭 이동한다 라는 것만으로도 간단하게 풀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8번. 주어진 직선을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면 주어진 그 다음 직선과 일치한다. 이건 진짜 쉽네요. 그냥 하란 대로 하면 돼요. 자, 2x 더하기 y 마이너스 4는 0인데 x축 방향으로 2만큼이니까 x 자리에 x-2 쓰시면 되고요. y축 방향으로 n만큼이니까 y 대신에 y-n을 쓰시면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식 정리해 주시면은 2x 더하기 y가 되고 -n 마이너스 8은 0이 되겠죠. 그랬을 때 이 녀석이 뭐랑 일치한다? 2x 더하기 y 마이너스 3은 0과 일치한다. 그러니까 얘랑 같은 식이란 얘기죠. 그쵸? 그럼 당연히 2x 더하기 y, 2x 더하기 y 저기는 똑같고 어디가 같을 거다? 요 부분. 얘도 같겠죠. 따라서 -n-8은 -3이 되고요. 그럼 n 값 나오죠? n은 -5. 답은 그래서 1번 해주시면 됩니다. 네, 굉장히 간단한 문제였네요. 난이도 낮고요. 그 다음에는 19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다음 그림과 같이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한 삼각형 OAB를요 평행이동한 삼각형. 네, 그림에 딱 나와 있죠. 이때 A'의 좌표가 9,2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평행이동했는지가 나왔다는 얘기죠. 자, A점은 4,0이었어요. 근데 얘가 평행이동해서 9,2가 됐대요. 그럼 어떤 평행이동이다? 요거 X축으로는 5만큼 같죠? Y축으로는 2만큼 같습니다. 이렇게 움직인 평행이동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점들도 다 똑같이 이렇게 평행이동을 했겠죠? 자, 그랬을 때 평행이동한 후에 있는 삼각형의 내저번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이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해라.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 있네요. 그럼 일단 우리가 내저번의 방정식을 찾아야 될 텐데 이렇게 해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저 평행이동한 후를 봐도 되긴 하지만은 그 전을 봐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그쵸? 원래 삼각형 OAB에서 내저번을 찾은 다음에 그 내저번을 X축으로 5만큼 그리고 Y축으로 2만큼만 평행이동을 해주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처음에 있는 삼각형 OAB의 내저번을 일단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삼각형 OAB 그려볼 거고요. 이렇게 그리면 되려나? 네, 삼각형 OAB가 됐죠? 직각삼각형이고 여기 내접하는 원이 있을 겁니다. 내접원을 예쁘게 그려주죠. 네, 내접이라고 봐주세요. 이 정도면 뭐 그래도 비슷하죠? 자, 요거 OAB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우리 뭐 해줄 거냐면은 일단 이 내접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중심 잡아줄 거고요. 반지름은 R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직각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 삼각형의 세 변이 전부 다 원에 접하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직 내려줄게요. 그리고 여기도 수직 내려줄게요. 그랬을 때 여기 반지름이니까 R이고요. 이 길이 다 R이죠. 그쵸? 요 길이도 당연히 R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사각형이 하나 보이실 건데 지금 보이는 요 사각형 바로 정사각형이 되겠죠. 그쵸? 네 각 전부 다 90도가 되고요. 그리고 요 길이 R이고 요 길이 R이죠. 그럼 당연히 이 길이도 R이고 이 길이도 R이죠. 그러면은 네 변의 길이가 다 같네요. 저거는 정사각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길이 R일 거고요. 이 길이 R이 되네요. 그쵸? 자, 그런데 문제에서 원래 OA의 길이는 4였잖아요. 그럼 요 길이가 4예요. 그럼 여기서 요만큼이 R이니까 4에서 R을 빼면은 요 나머지 길이는 4-R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OB의 길이는 3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R만큼을 빼면 요 길이는 얼마다? 3에서 R 뺀 거니까 3-R이죠. 자, 되셨나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 그림을 좀 외워두시는 편이 좋은데, 자, 뭐냐면은, 자, 원에서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게요. 자, 원이 있어요. 자, 여기 원이 있고 원 밖에 있는 점에서 원에다가 접선을 그린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랬을 때 요렇게 딱 접점까지만 이어봅시다. 요렇게 이어주시면요. 자, 이런 그림 만들어지는 거 아시죠? 그때 여기가 반지름이고 여기가 반지름입니다. 그랬을 때 이 원 밖의 점에서 중심까지 선을 쭉 이어주시면은 직각삼각형이 두 개가 생겨요. 자, 직각삼각형이 두 개가 생기는데 직각삼각형에서 지금 이 길이 같죠? 그쵸? 그리고 여기 90도, 여기 90도죠? 자, 그리고 여기 이 직각삼각형의 빗변에 해당하는 부분, 두 부분 길이가 전부 다 같겠죠? 그쵸? 자, 그럼 이거 뭐예요? 여기 보이는 두 개의 직각삼각형 서로 합동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자연스럽게 뭐다?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진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해당하는 길이가 뭐냐? 자, 이 3-R만큼의 길이 있죠. 이 길이랑 같은 게 바로 여기입니다. 이거 왜 지워지니? 이 길이랑 같아요.
그쵸? 원 밖의 점에서 원을 그은 그 접선의 두 길이기 때문에 따라서 요 길이도 3-r이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만 그러냐? 아니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 점에서 A라는 점에서 원에다가 접선을 그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요 길이 지금 4-r이죠. 이 길이가 이 길이와 같습니다. 그쵸? 그럼 저 길이도 결국엔 뭐다? 얘도 4-r이 돼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AB의 길이 삼각형 OAB, 직각삼각형 OAB의 빗변의 길이인 AB는 길이가 결국에 7-2r이란 얘기죠. 그쵸? 3-r이랑 4-r 더해주면은 7-2r이잖아요. 자, 근데 이 길이가 뭐랑 같다? 5랑 같다. 자, 이게 왜 5냐고요? 자, 보시면은 지금 삼각형 OAB에서 요 길이 3이고 요 길이 4죠. 직각삼각형이니까 빗변의 길이 당연히 5가 되죠. 피타고라스 정리. 그쵸? 따라서 선분 AB의 길이는 요렇게 쓰실 수가 있고 따라서 R 값은 1이 나오죠. 아, 그럼 뭐예요? 내저번의 반지름은 1이었단 얘기죠. 되셨나요? 자, 그런데 반지름만 알 수 있냐? 그거 아니죠. 자, 지금 여기서 5가 원점에 있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좌표평면 만들어 줬을 때 무슨 일이 생겨요? 원의 중심이 어딘지가 나오죠. 원의 중심은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R만큼 위로 R만큼 떨어진 거니까 R, R이잖아요. 이게 뭐다? 1,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그럼 처음에 평행이동하기 전에 원은요 중심이 1,1이고 반지름이 1이었어요. 근데 얘를 어떻게 평행이동한다? X축으로 5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을 하죠. 그러면은 그때 생기는 원은요 중심이 6,3이고 반지름은 그대로 1이겠죠. 되셨나요? 이게 우리가 찾는 내저번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중심이 6,3이고 반지름이 1이니까 요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럼 이거 전개하면은 ABC 값 전부 다 구하실 수 있겠네요. 전개하시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6y 될 거고 36 더하기 9 하면은 45죠? 1 빼면 44죠? 요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순서대로 ABC가 뭔지 나오죠? 여기가 A가 마이너스 10이고 B가 마이너스 6이고 C가 44가 되네요. 그쵸? 그럼 3개 더하면은 그냥 26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쵸? 계산이 너무 빨랐나요? A가 마이너스 10이고 B가 마이너스 6이고 C가 44니까 되셨습니까? 네, 다 더해주면은 26이죠. 답은 26 쓰시면 끝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그림 이런 식으로 직각삼각형의 내저번 분석하는 거 요거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직각삼각형의 내저번에서 반지름의 길이 구하는 방법 요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굉장히 자주 나오는 그림입니다. 뭐 당장 올해가 아니더라도 2학년 때도 나올 수 있고 3학년 때도 나올 수 있는 그림이에요. 자, 그러면은 20번 갈게요. 두 직선이 원점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다. 그럼 한 직선을 원점 대칭시키면은 그 나머지 직선이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럼 그냥 원점 대칭을 시켜 봅시다. 자, 일단 한 직선 nx 더하기 n-2 y 더하기 5는 0이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원점 대칭 x, y 부호를 둘 다 바꿔버리면 되겠죠?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으시고요. y 대신에 마이너스 y 넣으시면은 식이 이렇게 바뀌어요. 자, 근데 뭐다? 요렇게 해서 만든 요식 얘가요 얘랑 서로 같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 x의 개수 서로 같죠. 그러면은 x의 개수 이렇게 서로 같을 거고요. 그리고 y의 개수도 서로 같을 겁니다. 요렇게 같겠죠. 근데 물론 이 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여기 플러스 5 플러스 5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x, y의 개수만 바로 비교를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지금 완벽하게 둘이 같은 식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일단 x의 개수는 마이너스 n인데요. 이게 m 플러스 1이랑 같대요. 그쵸? 그러면은 m 더하기 n은 뭐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일단 식 하나 만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파란 부분 보시면은 y의 개수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은 요거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애고 생각하면은 m 마이너스 n은 뭐다? 1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요거 두 개, 이 두 개씩을 연립하기만 하면은 mn이 나오겠네요. 식 그냥 좌변 우변 각각 더해주시면은 좌변에 2m 되시고 우변에 0이니까 m은 0이 되죠. 그쵸? 그럼 n 값 바로 나오죠. n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n-5n의 값은 그냥 5네요. 답은 5번. 그래서 뭐 m도 나오고 n도 나오고 해서 헷갈릴 수는 있지만 정작 막상 해보면은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 21번 갈게요. 점 A 5,-1을 지나는 직선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다음 y축에 대칭 이동했더니 점 A를 지나는 직선이 됐다. 이게 뭔 소린가 싶죠? 그림으로는 그냥 바로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게 잘 안 떠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냥 식 세우면 돼요. 그러면 직선 L의 식을 세울 건데 점 5,-1을 지난다고 했죠. 그럼 지나는 점은 아는데 기울기를 모르니까 그냥 기울기를 m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직선 L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합시다. 그럼 직선 L 어떻게 쓸 수 있다? y는 m에다가 5,-1 지나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이게 직선 L의 방정식입니다. 얘를 y는 x 대칭을 하래요. y는 x 대칭. 그럼 xy 바꿔 쓰시면 되죠? 그럼 x는 m에다가 y-5-1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한다? y축 대칭을 하래요. y축 대칭은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x 부호만 바꿔주시면 되죠. 그쵸? x 대신에 마이너스 x 쓰시면 됩니다. 자, 됐네요. 그랬더니 뭐다? 요 직선 얘가요, 얘도 직선이에요. 얘가 점 A를 지난대요. 5,-1을 지난다는 얘기죠. 그럼 5,-1을 대입을 해도 성립하겠네요. 그럼 x에 5 넣고 y에 마이너스 1 넣으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y에 마이너스 1 넣으면은 마이너스 6m이 될 거고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6m은 4죠. 따라서 우리가 찾는 직선 L의 기울기는 3분의 2라고 해주시면 되네요. 그쵸? 간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대칭시키다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168페이지 다 해봤고요. 이제 다음 장 넘겨서 22번 마지막으로 해보도록 합시다. 자, 22번 보시면요.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에 대해서 다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세 점이 나와 있는데 A점은 어딘지 확실히 나와 있어요. 근데 B랑 C점은 모르죠. 그쵸? 근데 이걸 보고서 B랑 C 완전 모르네 라고 하시면 안 되고 이게 어떤 점인지 대략적으로라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B점 볼게요. B 보시면은 B의 좌표는 A,0이에요. 다시 말해서 B는 어디 위에 있는 점이다? X축 위의 점입니다. X축 위의 점 맞죠? Y좌표가 0이니까 어딘진 모르겠지만 일단 X축 위에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C점 보면은 B, B죠? B, B? XY좌표가 같네. 그러면은 직선 Y는 X 위의 점입니다. 그쵸? 정확히 우리가 어느 점인지 몰라요. 하지만 직선 Y는 X 위에 있다. 그걸 알아낸 것만으로도 굉장한 거 아닐까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바탕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좌표 평면 그려주실 거고요. 그 보시면 C점이 Y는 X 위의 점이라고 했으니까 센스 있게 직선 Y는 X도 그려주시는 편이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Y는 X까지 그렸습니다. 그러면은 4,2라는 점은요 여기 있다고 한번 할게요. 요게 A예요. 4,2.
C는 Y는 X 위의 점이고 B는 A, 0이니까 X축 위의 점입니다. 그쵸? 그랬을 때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 구해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B점도 그렇고요, C점도 그렇고 서로 막 각각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쵸? B는 X축 위를 움직이고 C는 Y는 X 위를 움직일 거예요. 그랬을 때 둘레의 길이를 언제 최소라고 할 수 있지? 그쵸? 이거는 한 번에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거를 선생님 저는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AB 길이는요 A-4의 제곱 더하기 4 여기다 루트 씌운 거고요. BC 길이는 B-A 제곱 더하기 B제곱의 루트를 씌운 거고 CA의 길이는 B-4의 제곱 더하기 B-2의 제곱의 루트 씌운 거니까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쵸? 못하죠? 왜 못한다? 자, 여기가 최소일 때 찾았어요. 그쵸? 그렇다고 해서 여기랑 여기가 최소가 될까요? 아니면 여기가 최소일 때를 찾았다고 해서 얘랑 얘도 뭐 최소가 되고 아니면은 더해서 최소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쵸? 세 개가 동시에 최소가 될 수도 사실 없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각각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분석할 수는 있지만 이 전체가 최소가 되는 거 요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식으로 푸는 거는 아니겠구나 라고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럼 요걸 보자. 우리가 162페이지에서 이제 대칭 이동을 이용한 최단거리 구하기를 했었죠. 그쵸? 그 내용을 좀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점 A 4,2가 있고 여기 C는 Y는 X 위의 점 그리고 B는 X축 위의 점인데 저거를 바로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 A라는 점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볼게요. A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 그러니까 선대칭이 되겠죠? 이렇게 선대칭을 시켜주시면 요 점 A'이라고 할게요. 이 점의 좌표는 2,4가 돼요. 근데 여기다만 이제 대칭 이동을 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 B는 X축 위의 점이죠? A를 그러면은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볼게요. A를 X축에 대해서도 대칭 이동을 이렇게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A2'이라고 할게요. 요 점은 4,-2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A를 각각 Y는 X랑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켰어요. 자, 그랬을 때 만들어지는 두 점 A'이랑 A2'을 제가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이렇게. 자,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 노란색 선이 일단 Y는 X랑 만나죠. 그쵸? 그 점이 바로 C란 얘기예요. 그리고 얘가 X축이랑도 만나죠. 그 점이 바로 B란 얘기입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냐? 자, 제가 지금 C랑 A'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C랑 A랑 이어볼게요. 그랬을 때 AC 길이랑 AC 프라임 길이랑 같죠? A'C죠? AC 길이랑 A'C 길이랑 같습니다. 얘만 같냐? 자, A2'이랑 B 연결돼 있죠? A랑 B 연결합시다. 그럼 AB 길이랑 A2' B 길이랑 서로 같게 되죠. 그쵸? 요 설명은 162페이지 때 드렸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걸 할 수 있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니까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요 길이의 최소값을 찾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AB 길이랑 뭐가 같냐면은 A2'B 길이랑 같아요. BC 길이는 냅두고요. CA 길이랑 뭐가 같냐? CA'이랑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4개의 점 A', C, B, A2' 이 점들 있죠? 얘네들이 전부 다 한 직선 위에 있죠. 그쵸? 그러면은 이거 그냥 A2'B 더하기 BC 더하기 CA'이니까 한 번에 A2',
A 프라임 요 길이만 구해주시면은 된다는 얘기겠죠. 그쵸? 그리고 요 길이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이용하시면은 루트 4 더하기 36 해가지고 루트 40이니까 2 루트 10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2 루트 10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되셨나요? 그래서 요게 아마 좀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그쵸? 이거를 생각해내는 게 쉽지 않을 텐데 한번 해보신 분들은 맞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됐었지 하고서 떠올려서 푸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유형들은 미리미리 풀어보고 대비를 해두셔야지 이제 시험장에 가서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건데 하면서 떠올려서 푸실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요거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위의 그림처럼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가 최소일 때 실수 AP 값 구하라고 했는데 이거 AB B랑 C의 좌표 구하는 문제죠. B가 지금 A, 0이었고 C가 B, B니까 그쵸? 요 방법은 간단하죠? 직선 A, A2'의 방정식만 찾아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그냥 편하게 요것만 따로 쓸게요. 요렇게 굳이 이러지 말고 그냥 저걸 그대로 가져옵시다. 자, 여기서는 둘레 길이 찾아야 되니까 직선 둘레 길이 찾는 게 아니라 좌표 찾아야 되니까 직선 A', A2' 요 방정식 찾아볼게요. 그러면은 일단 얘 기울기 얼마지? x 2 커질 동안 y 6 작아졌으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 되죠. 그쵸? 기울기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3x 쓰시면 되고, 그리고 A'이란 점 지나니까 2 넣었을 때 4 나와야 되죠. 그럼 플러스 10 해주시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직선 A', A2'의 방정식은 이렇게 나오고, 얘가 y는 x랑 만나는 교점이 C점이고요. x축이랑 만나는 교점이 B죠. 자, 그러면은 각각 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x축이랑 연립을 하시면요, 즉 y에다 0 넣으시면 되죠. 그럼 x는 3분의 10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b의 좌표 뭐다? 3분의 10, 0이다. 그럼 a 값이 3분의 10이란 얘기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y는 x랑도 연립을 할 거고요. 그럼 y 자리에 x 대입해 주시면은 4x는 10이죠. 그럼 x는 2분의 5가 됩니다. 따라서 c의 좌표는 2분의 5, 2분의 5가 되죠. 그럼 b 값도 2분의 5란 얘기니까 따라서 a는 3분의 10, 요게 a 값이죠. 그리고 b 값은 2분의 5 이렇게 해주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얘도 결국에는 162페이지에 해당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단원에서도 165페이지 14번이 이거랑 비슷한 유형이었죠. 그래서 그것들 같이 한번 엮어서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대칭이동 써서 최단거리 구하는 거였지, 이것만 잘 생각해내실 수 있다면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도 수고 많았고요. 이쪽 도형의 이동 쪽은 아무래도 앞서 배운 1차 함수, 2차 함수, 원의 방정식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지 문제 푸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앞쪽 내용도 복습을 해가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수고 많으셨고 다음엔 이제 집합 문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